반갑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이번에 151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걸 믿고, 또 내일 저녁 10시, 9시 몇시지? 9시 50분에 또 10분 동안 KBS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내일 거기에도 저녁에 나간 연설과 좀 비슷합니다만은 우리가 왜 151석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러분들이 눈알 뒤집어질 정도로 온몸이 골병 들고 새벽별 보고 자녀들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렇게 열심히 출근하고 30년을 직장을 다녀도 항상 빚지고 돈은 늘어나지 않고 빚 맞이는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든 정치인들 이번에 쌍물 가려야 됩니다. 아무리 새벽별 운동하고 자녀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결국은 빚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든 이 정치인들 이번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물갈이해야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걸 옛날부터 지켜보면서 이걸 바로 세워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통일하고 서울특별시가 세계의 수도가 되는 그날이 오도록 내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한반도 서울이 세계의 수도가 되는 게 싫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자님들은 그런 나는 센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반도 서울이 세계 수도가 되게 하겠다. 어떤 젊은이가 부르짖는데도 쳐다보고 박수 하나 안 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가 한심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온몸이 골병 들고 자식들 보는데 부모로서 체면도 안 쓰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돈 벌어와 봐야 맨날 빚만 늘어나고 돈은 안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만든 국회의원들 더 이상 놔둘 겁니까? 아닙니다. 안 되겠죠? 네, 나는 국회의원 과반수를 왜 국민한테 요구하느냐, 거기에 보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준다면 내가 저 국회에 들어가서 나를 지지하는 자들이 151명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혁명이 완수되는 겁니다. 그런 혁명을 위해서 국가혁명당, 혁명배당금당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이 군사 독재 정권 시대 70년, 80년, 90년대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60년, 70년, 80년, 90년 때도 우리 국민이 이렇게 빚지고 가계부채가 1600조가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축이 되고 집도 사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면 할수록 빚지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맨날 자녀들은 돈 타령하고 부모는 돈이 부족하고 부자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게 뭡니까? 이래서 우리는 국민배당금 당을 택해가지고 국민배당금을 주는 그날부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부모한테 그동안 불효했던 거 빚 갚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한테 돈 받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국가에서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 주는 거는 떳떳한 겁니다. 그거 받으면 받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부모한테 엄청나게 효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일자리 없고 직장도 없고 고생하는데 그거 놔두면 나중에 거지 되기 십상이에요. 그걸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상속을 하겠습니까? 국민배당금에서 주는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상속으로 남긴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가슴에 이런 것을 우리는 예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자녀에게 어떤 내 친구에게도 내 자식을 맡겨보세요. 가장이 죽고 나면 그 자식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살벌한 이런 국회의원들 제도하에서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뻔한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나라마저도 어떤 나라에 먹혀가지고 이상한 나라로 둔갑할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국민배당금 150만 원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고생하신 부모님과 취직 안 되는 자녀들에게, 결혼 안 못하는 자녀들에게 국가혁명배당금당에 결혼하면은 3억, 출산하면 5천만 원,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 원. 이것은 고생하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요, 내 자식들에 대한 유산 중에 유산이 될 겁니다. 맞죠? 그거를 말 안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테리 국회의원들 한번 뽑아놓으세요. 앞으로 4년 동안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세금 만들어놔요. 그들이 상속세를 폐지해가지고 우리 토종기업을 살려줄까요? 안 살려줍니다. 계속 삼성그룹은 점점 우리 토종 지분은 작아지고 해외 자본만 지분이 늘어나서 삼성그룹이 결국 해외로 빠져나오면 우리나라 절반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아주 TV를 보면서 그 회장이 재패가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 농간에 녹아나면 안 됩니다. 이 삼성을 계속 삼성 임직원을 구속하고 재판하고 이거는 강대국들의 노름이에요. 강대국들의 노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배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음모가 들어있어요. 거대한 자본가들의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토종기업, 돈 잘 버는 기업 그거 뺏어가면 한국 절단 난다. 그러니 그 아들을 구속해라, 뭐 해라, 떠부시우고 정보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무너진 것도 그런 강대국들에서 삼성을 건드리면서 삼성에 흔들어서 그 기업, 그 알짜 기업 하나 뺏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이 들어있었고 그 일부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삼성을 잡으려다가 대통령까지 잡아난 거죠. 그거는 강대국들의 음모가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은 쏟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토종기업을 잡기 위해서 정권도 무너뜨려가면서 대그룹을 대우를 놀아먹듯이 삼성을 놀아먹으려고 이런 음모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내다보고 있고 한 번도 미래를 예언한 것이 틀린 적이 없어요.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이미 거대 자본들이 삼성을 흔들려고 대통령까지 그 피해를 볼 걸 알고 했어. 4년 안에 촛불 시위로 쫓겨난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국회 가서 개헌 주장한다 쫓겨난다고 그랬죠? 그게 때마침 국회 가서 개헌 주장하다가 마지막 나간 거예요. 탄핵받는다고 그랬죠? 이건 중대한 음모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삼성 우리 토종기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정치인들이 나를 내가 뭐 검색순 1위 올라오면 갑자기 없어져 버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인터넷에서 내가 랭킹 올라오니까 갑자기 다운돼 버려요. 조작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손 볼 거예요. 네. 손 보게 될 겁니다.
정당들, 여야 거대 정당들, 위성 정당 만들었죠? 비례를 싹쓸이해 가려고 하고 있죠? 싹쓸이해 가면 소용없습니다. 가처분 될 것이고 헌재에서 뭔가 결정이 나겠죠? 왜? 자기들끼리 그건 불법이라고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불법이라고 싸웠다니까. 근데 뭐 판사들 보는 눈은 다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 법조문을 들고 걸어가면서 저건 음해는 불법이다. 그래놓고 자기들도 안 되겠다. 나도 들어가자. 나도 불법하자. 이거 공개적으로 불법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찍어놓으면은 자살률, 실업률, 이혼율, 저출산, 고령화 아주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이 정치인들 뽑아내면은 앞으로 4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3배로 늘어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언론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들은 말입니다. 눈치 보고 다니면 됩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새로운 사람들 좀 조명해 줘야 돼요. 내가 꼭 몇십억 내가지고 방송에 출연해서 연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한 번도 안 불러주는 겁니까? 257명을 출마시켰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그 언론에 이름을 올린 이상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언론에 자기 이름이 올라있는 한 허경영이가 나중에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소고라고 해서 한 줄도 보도 안 해주고 내가 다 보고 있어요. 편집국장 그 후손들까지 내가 지켜볼 것입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맞습니다. 공정한 언론은 하나도 내 못 봤습니다. 나는 국회는 안 해도 좋고 대통령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공정한 언론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무능한 자식들 이력서 100군데 내도 취업이 안 되고 직장 들어가면 몇 달 만에 나와버리고 장가 안 가고 그걸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 유학 보내놨더니 마약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장가도 안 가고 직장 다니다 때려치고 부모님한테 와서 밥 얻어 먹고 있고 부모님은 늙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이번 총선은 그나마 코로나가 와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퍼준다는 사람 허경영이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제거 보이죠? 앞으로 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1, 2년 동안은 세계적인 공황이 옵니다.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때 후회하고 아이고 그때 허경영 찍을걸 내 이름 받을걸 배당금 받을걸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그때 빼놓아줘요. 항상 내 말은 나중에 보면 맞아요. 거기에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투표할 때 국가혁명 배당금당 찍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 돈이 없어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 불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벌어서 주는 돈보다 내가 국가에 그동안 그만큼 고생했으니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 국가에서 나한테 150만 원씩 주는 거 그거 받아 쓰는 게 행복하지 자식 그 어려운 자식한테 돈 받아 쓰는 거 늙어서
행복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국가혁명배당금당에 150만원 국민배당금, 이거를 부모님들이 받게 해주는 거예요. 또한 정부는 정당들한테 풀어준 450억을 적극 회수해가지고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줘야 될 겁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준 8억 4,200만원도 적극 회수해가지고 국민배당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정당들 선거하라고 450억을 줍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저렇게 어려운 노인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정신없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당원들이 있는데 당비 얻어가지고 선거하면 됐지, 뭐 때문에 돈을 뿌립니까? 뭐 때문에 그 450억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국민들이 선거하는데 돈 받습니까? 그냥 텔레비 한 줄 내주면 되고 선거 공보 인쇄하면 되는데 그 돈 후보가 그거 못합니까? 그거 못하면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옵니까? 그래서 국가에 국민이 낸 그 피 같은 450억을 꼭 선거 때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도 스페인도 그런 돈 주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부자면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빚을 집니까? 뭐 때문에 80% 90% 가게가 문을 닫고 도산합니까? 제가 뭐 여기 언론인들 기자님들 이렇게 보니까 우라통이 치밀어서 뭐 기조연설이고 뭐고 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고 진정성이 불타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슨 벼슬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원체 썩어 빠진 정치들 때문에 부익부 빈익병 때문에 어려서 야간 중학교부터 야간 대학원까지 한 번도 주간학교를 못 다니고 맨날 공장에 다니고 고생해봤기 때문에 나는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이런 고생을 해본 사람이 저 검수제들한테 금배지 달아주는 거 그거 여러분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맨날 검수제들한테 금배지 달아주는 일에 충성하고 있어요. 좀 충성 그만하세요. 예? 검수제들 얼마나 머리 좋은지 압니까? 그 검수제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은 큰 투자자들이에요. 기관 투자자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개미 투자자 돈을 야금야금 매년 몇천억씩 뺏어가요. 이해갑니까? 네. 돈 벌었다는 개미 투자자가 없어요. 국민 개개인 흑수저들은 검수저한테 먹히고 있어요. 이제 흑수저에 반란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생하고 비참한 우리 흑수저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흑수저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고 국가의 부자들은 훌륭한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은 지켜주고 그 사람들은 상속세 폐지해주고 그 기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뭔가 부자와 없는 자들이 두루두루 잘 사는 게 국가혁명 배당금당 국민배당금 맞습니까? 네. 네. 도둑놈들한테 우리 국민의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몰래 뺏기고 있어요. 그 검수들을 자꾸 찍어주고 검배지 달게 해주면 그냥 여러분들의 권리를 야금야금 다 뺏어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중에 남는 거는 빚밖에 없어. 신용불량자밖에 없고. 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회로 들어가면 모든 정가자의 정가기록은 영구히 폐지합니다. 어떠한 죄명이든 강간이든 추행이든 모든 죄명은 영구히 폐쇄 백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생활을 좋게 해주고 배당금을 주고 생계비를 주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모든 여러분들의 죄를 국가가 덮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부채도 국가 잘못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잘못입니다. 국회의원들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나는 모든 신불자를 사면하고 지금 민사 결의되어 있는 모든 중소기업,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민사 부채에 대한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고 중지하고 그 대책을 세워줄 겁니다. 이해갑니까? 네. 여러분들이 올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은행에 채권이 묶여있고 집달만이 들어오고 모든 그런 것은 중지됩니다. 국가가 그 채무를 보정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확실한 대책을 이렇게 세워주는 지도자가 국회로 들어가야지. 그냥 내가 50만원 줄게. 뭐 과자값 줍니까? 50만원, 100만원 받아가지고 며칠을 사는 겁니까? 그걸 왜 주는 겁니까? 자, 선거 때 표 얻으려고 뭐 쇼하는 겁니까? 나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내놓는 그런 발상이 형식적이라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달에 집세가 밀려가고 자영업자가 좋은 월급을 못 주고 앉아있는데 한 달에 그냥 몇백만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50만원 전 국민한테 준다고 100만원 준다고 그게 보탬이 됩니까? 아니야. 눈 가리고 아우하지 마세요 이제. 어느 국민도 바른 말을 못해. 그저 저것들이 먹다가 나면 찌꺼기 주면 그거라도 감지덕지하고 받아먹는 그런 자세, 그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은 거지가 아니에요. 50만원 100만원이 뭐예요 지금? 지금이 뭐 60년 됩니까? 50만원 주게? 에? 최소한 18세부터 1억 부모님 빚갚게 해줍니다. 개인 간의 집 빚갚게 하고 카드 빚진 거 다 갚게 하고 그리고 간신히 방 한 칸 얻어서 설 수 있는 그런 돈이 1억이에요. 나는 젊은 청년들도 돈이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18세부터 1억씩 주면 부모들이 그 돈 보태서 지하실 방에서 이사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빚진 거 갚을 수도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식구가 5명만 있어도 5억이 들어와요. 18세 이상 2명만 있어도 4억이 들어와. 부부 2억, 자녀들 2억, 4억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영세민들의 가계부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50만원, 100만원 그걸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참 대한민국 언론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 내 한번 텔레비 비춰주질 않아. 모든 신문사 편집국장 그 대표들 내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언젠가 그대들의 자녀들이 그 대가를 받을 것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보도를 해준다면 없는 일 해주겠어요. 언론, 집회, 종교, 결사, 종교 표현 양식, 8대 자유는 부자들만 있는 겁니까? 여야 정당에만 있는 겁니까? 군소 보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257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줄 보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살인범을 공천을 했다 무슨 이거 보세요. 전과자들 뉘우치고 새 사람 되면 그 사람 전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법적인 형을 받았으면 더 이상 논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왜 남의 전과 사생활 비밀을 방송에 떠드는 겁니까? 오히려 재벌은 사고를 많이 내본 운전수를 쓰는 거예요. 사고를 많이 내본 운전수를 왜 쓰냐? 그래서 사고가 무섭다는 걸 아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고 안 내본 기사는 아이고 나는 평생 사고 한 번 안 돼서 이러다가 회장까지 죽이는 거예요. 왜 사고 낸 사람을 쓰느냐? 대형 사고를 내본 사람을 써요. 그 사람은 대형 사고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거 아니까. 항상 조심을 하는 거예요. 과거 전력에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나쁩니까? 전과가 있어도 새 사람으로 국회에 나가서 통일을 해서 일하겠다는데 전과를 왜 따집니까? 그것만 보도합니까? 국가혁명배당당이 40%의 여자를 공천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했는데 꼭 여러분은 언론에 보도는 안 해주고 꼭 돈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 보도합니까? 거기다가 꼭 무슨 범죄율이 가장 낮은 정당을 마치 전과 범죄율이 제일 높은 정당처럼 위장해가 보도합니까? 내가 카메라로 보면 목에서 피가 올라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카메라 두고 보세요. 나중에 한번 두고 보세요. 카메라 보면 이가 갈려요.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맨날 그냥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만 찍어대면서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유명 방송들 여야 정치인들 후보들 내보낸 횟수는 수천 번이야. 허경영 한 번도 안 내보내. 공정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야 이 사람들아. 나는 감옥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잡아 넣으세요. 그렇게 공정성 없는 대한민국 언론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진된 것이 정치고 언론이야. 맞습니다. 이그린 뉴스 발행인명 대기자 안일만입니다. 지금 허경영 대표께서 우리 그 불공정한 언론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철을 맞아서 국가현명 배당금에서 그동안에 3.3 정책으로 제안해 온 것들이 이번에 큰 이슈로 사실 등장했습니다. 등장했고 지금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아서 양적 완화를 통한 각 나라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상당히 많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그 늘어나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쓰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100만 원 해서 여야가 우선 그 유권자 우리 국민을 가지고 놀 듯한 이러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통 크게 지금 국가현금 배당금당에서 1억 원을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씩을 그리고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평생 150만 원을 주겠다고 지금 제안을 해놓았는데 이에 실효 문제를 놓고 사실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혼란을 가져오고 있냐면 우리가 돈을 양적완화를 통해서 많이 풀 경우에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아요. 국민들은 뭐 많이 주면 줄수록 좋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 원만 줘도 18세 이상 우리 4천억을 발행해야 됩니다. 지금 4천조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발행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역기능을 뭐 인플레라든지 이런 등등의 역기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양적 완화가 뭔지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양적 완화를 공부를 해야 돼요.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양적 완화를 했어요. 몇몇 지주만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전국에 골고루 나눴어요. 토지 개혁을 했죠. 토지 양적 완화는 성공했습니다. 소지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본이 나와가지고 한국 경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째 양적 완화를 했죠. 고리대금 없애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고리대금에 목이 매여 있었어요. 그때 화폐 개혁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1억짜리 고리대금이 1,000만 원으로 둔갑해버렸어요. 돈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돈도 아니게. 푼돈이 돼버린 거야, 푼돈을.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가 막힌 양적 완화 덕분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업그레이드 한 단계 들어가려면 3단계 양적 완화를 해야 돼. 그게 무슨 양적 완화냐? 세상에 이렇게 언론들이 양적 완화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나라 맡겨놓고 불안한지 압니까? 지금 세 번째 하는 양적 완화는 파이를 키우는 양적 완화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양적 완화. 세균을 배양하는데 거기다 영양소를 넣어줘야 세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시장이 100일경이면 거기다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10경짜리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1경 안에서 고추를 먹이만 먹고 그 경제를 코리아 파이 대한민국 경제를 몽땅 모아봐야 일본의 KT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전체 총 주식 금액이 일본의 대기업 하나 전체 주식 시가가 맞먹는다 이거예요. 너무 파이가 작아. 파이 늘리는 연구 했습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어. 그러면 기업이 활성화돼. 소비가 더 늘어나. 파이가 커져. 미국의 월가가 옛날에 1억 불 가지고 커졌는데 지금 수경불이야 수경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콩이 뭐 아주 조그마한 항구였습니다. 거기다 돈을 자꾸 퍼부어. 영국이 돈을 퍼부니까 어떻게 되세요? 홍콩의 양적 완화 성공했어. 홍콩은 1억 불도 안 되던 자본이 지금은 수천 경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 홍콩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왜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 인플레 생기게. 지랄병하고 앉아있네. 이런 그런 경제학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돈을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젊은 18세부터 1억씩 풀어요. 양적 완화한 돈을 젊은 애들은 나가서 써요. 경제가 돌아가요. 마중물이 돼서 그럼 경제 파이가 커져요. 그러면 이것저것 사업을 차려. 그 돈이 죽어있는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화폐 유동률이 7.5%예요. 근데 유럽 선진국들 화폐 유동률이 평균이 25% 30%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돈이 다 말라버린 거야. 어디로 갔냐? 미얀마로, 월남으로, 중국으로 가가지고 가져오지도 못해. 묶여가지고 다. 롯데가 저기다가 1조, 2조를 투자해놨는데 중국서 야 그거 문 닫아줘 팔려고 내가 안 팔려? 삼성이보다 공장을 지어놨는데 저거 뭐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놨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본 잠식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 맞습니다. 내 말 이해갑니까? 네. 대한민국의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 분당국이니까 돈이 해외은행으로 몰래 빼돌려져서 다 나가버리고 여기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시중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파이가 쭈그러들고 있어.
이렇게 줄어드는 파이를, 이 디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돈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바로 에거플레이션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인플레이션은 오지도 않아요. 그냥 경제가 몰락해버려. 이런 경제 원리에 해박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고, 무슨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연구해? 지랄병하고 앉아있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같은 이라고. 우대감이 허경영 앞에서 경제야, 경제가. 모든 경제 천지 만물을 달통하고 있는 사람 앞에 그 사람들은 파이가 쭈그러들고 있는 걸 몰라. 거기다 물을 줘야지. 시들어 가면. 그래 안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NKBS 뉴스통사의 김성균 기자입니다. 네. 이 코로나로 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21 총선 예비 후보 1000명을 돌파해서 허경영 신부름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진출하시면 앞전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이 통일부 해체, 국회의원 보장 감축, 벌금면 확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안을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1인당 15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핵심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출할 수 있는 확고한 명칭이나 또 확고한 현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이제 513조인데, 우리나라 작년 세입이 400조가 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권 때 우리나라 예산이 200조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 300조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513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예산은 아주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세수가. 왜 그러냐? 세금 개발로 또 사업의 확장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도 삼성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 배당금을 주는 이런 예산은 그저 충분히 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지방 후보들한테도 지역 개발 정책은 절대 하지 마라. 너무 돈을 국회의원들은 마치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정부 예산 가지고 자기 지역에 많이 가져가면 성공한 국회의원이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자랑해요. 국가 예산 지역으로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 그 지역 개발하는데 가져가면 거기 다 뭐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힘센 사람 많이 가져가요. 많이 가져가서 그래 지역에 개발 많이 하면 그게 누가 그 이득을 보는지 압니까? 재미 보는 사람 따로 있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국가 예산이 무슨 복마전입니까? 농공 행사하는 데서 이게 지역 개발은 스톱이에요. 이제 지역 개발은 이만하면 됐어요. 세계 최고야. 이제 국민들 좀 거지 만들지 말고 국민들 호주머니에다가 좀 투자하자 이거야. 국민들한테 좀 투자하자 이거야. 그래야 여유가 있어야 애들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부모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공만 만들고 해관만 만들고 사업 계획도 거창하고 무슨 만개발 사업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예산은 건설회사가 다 갖다 써야 됩니까? 대한민국 예산을 이제 국민들한테 좀 돌려주자 이거야. 그런 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돌려주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서 국민들 호주머니가 좀 국민들이 살아야 나라가 공원도 있고 기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언제 직장에서 뚫려날지 모르는데 온몸은 아프고 건강진단에 보면 뭐가 있다 이거 들어놓어도 시원찮은 몸인데 들어놓으면 집안 망하고 이러니 근근히 가장들이 직장 가긴 가는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휴가를 몇 달 갔다 오면 거지 되는 거야. 좀 쉬어봐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봐. 그러면
병원비는 의료보험에서 좀 낸다 하더라도 그 생활이 말이 안 돼요. 이러니 들어놓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우리 근로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서민들. 나는 그 사람들 몸 고쳐주고 그 사람들 좀 쉬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좀 여유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국민배당금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맨날 불효했는데 아들이 갖다 주면 괴로워하면서 쓰시니까 국가에서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옛날에 먼지 마셔가면서 우리나라에만큼 하시는데 고생하셨잖아. 나라에서 돈 주는 겁니다. 150만 아버지 넉넉하게 쓰세요. 부담이 없는 돈이에요. 부담이 없는 돈이니까 부모들이 편안하게 사시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그런데 국가 예산이 어디 있냐고. 자 보세요. 513조. 앞으로 2년 후에 내가 대통령 되는 시점이 되면 될지 안 될지는 국민들 손에 달린 거고 만약에 그때 된다면 약 예산이 800조가 돼요. 2배, 약 1.5배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예산 800조에서 200조만 쓰는 거야. 나머지 600조는 배당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산 충분해요. 무엇 때문에 여야 정당에다가 450조를 줍니까? 당장 돌려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우리 당 가진 거 8억 4,200 돌려달라면 내가 돌려줄게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는 그 돈이 반가운 거 같습니까? 반갑지 않습니다. 이 국가 예산이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자체 의원들 월급 안 준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야 지자체 의원 만들었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똘마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놓고서는 공천할 때 뭐가 왔다리 갔다리 또 월급 안 준다고 해놨다가 1년에 1조 7천억이 나와요. 지자체 의원들 유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간 1조 7천억, 국회의원들 연간 1조 8천억.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도 후원금이 있는데 어디 대한민국 직장에 공무원이 후원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장관이 후원금 받나요? 대통령 후원금 받나요? 국회의원들은 월급도 받고 후원금도 받고 대통령도 지금 돈 1억 안기부돈 받았다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몇 억씩 후원금 받아도 괜찮다. 그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야. 여러분들은 방정식 좀 배워요. 방정식. 자기들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자기들은 월급도 받고 뇌물도 받고. 여러분 후원금이 그게 뭡니까? 뭔지 아시겠죠? 합법을 가장했을 뿐이야. 어쩌다가 후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합법을 가장한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그 대통령도 후원금 받게 하고 장관도 후원금 받게 해. 왜 국회의원들만 후원금 받아? 그 수금하러 다니는 게 국회의원입니까? 1년 1 중에 후원금 때문에 만나는 사람 수가 국사를 국민을 위해서 다니는 수보다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면 어떻게 생각할래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래요? 안 됩니다. 후원금 받는 걸 로비하러 다니는 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이 뭐 후원금, 월급이 뭐 월급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니 국민을 눈 감겨놓고 국민을 아웅하는 겁니까? 국법을 만드는 자들이 제일 청렴해야 되고 제일 올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후원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비행기는 1등석 타고 다니고 국가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자 800조 중에 813조 중에 600조 국민배당금으로 가져가요. 또 그것뿐입니까? 세금 36가지를 한 가지로 통폐합하면 매년 100조가 세수가 늘어나요.
탈세가 안 잡힌 탈세가 없어지니까 전체 매출에 흑자를 받든 적자를 받든 세금이 몇 퍼센트 이러면 탈세가 안 되는데 흑자 본 거는 세금을 매기고 적자 본 거는 안 매기고 전부 적자로 둔갑해버려요 회사들이. 이해갑니까? 모든 것이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최고의 세금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직원으로 쓰면서 그 세금 안 내는 방법 다 연구하고 있죠. 그죠? 그거 이제 안 돼요. 그냥 세금 전문가도 필요 없어. 전체 매출의 몇 프로 세금이. 혹자 적자 그런 거 우리 못 믿어. 얼마든지 매입자를 조작해. 자기들이 만든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료가지고 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나중에 회사 망했다고 없애버려.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순전히 매입 자료를 사고 팔고 이런 시대에 지금 세금제로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돼요. 국민은 가만 앉아서 도둑질 당하고 고생만 사서 하고 있는 거야. 얼마든지 세금이 제대로만 거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부자 국가인데 국민의 생활은 세계에서 98번째로 가난할 때하고 똑같아? 그때보다 더 못해?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세금 거두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야. 내가 정말 피를 토해야 되겠습니까? 눈 가리고 국민을 속이지 말라 이거야. 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더는 못해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세금 탁탁 통합하면은 거기서 100조가 더 그쳐. 또 고소득 탈세자들의 1년에 200조 정도가 더 그쳐. 그럼 300조가 늘어났죠. 500만 특수사업자, 직원 많은 브로커. 병원에도 환자를 소개해주면 코미션 받아. 변호사한테 코미션 사람 소개하면은 코미션 받아. 의사한테 환자 소개하면 코미션. 뭐든지 어디든지 복덕방에 부동산 업자한테 갖다 소개해줘도 중간 사람이 코미션 받아. 특수사업자야. 브로커. 이거 한 500만 명 만들어 놓으면 지금 세금 세고 있는 거 한 100조가 더 들어. 지금 말이죠. 골프장을 하나 파는데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어떤 사람한테 좀 팔아달래. 팔아주면 200억 주겠대. 그럴 수 있죠? 네. 복덕방 가서 200억 주겠다고 팔아달라고 하면 팔 수 있나? 못 파니까 일반 사람한테 부탁해. 그럼 어떤 사람이 소개해줘서 그 200억 세금 낼까요? 낼까요? 안 해요. 안 냅니다. 네, 그거 200억 받은 거 알면 그냥 그 사람 감옥 가요. 변호사법 위반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200억 꿀떡 지하실로 들어가 버려. 그 돈이 어디로. 통장에 못 넣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압니까? 그럴 때 그 소개해준 유능한 그 사람은 200억을 개인적으로 숨겨. 맞아. 그럼 1년에 이런 식으로 쓱싹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얼마인지 나는 알아요. 그거 세금 한 100조가 더 들어와.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그런데다가 또 거기서 100조가 들어와요. 200조가 들어와요. 또 전국의 교도소 아니 강간범 살인범 강도가 일반 아무것도 아닌 범죄자들하고 한 방에서 자요. 내가 가봤잖아. 한 방에서 잔단 말입니다. 오늘 자는데 옆 사람은 살인범이야. 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간범이야.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강도야. 5만 가지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 1년 내내 몇 년 동안 기가 따갑도록 들어. 교도소 보내는 거예요. 이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정부 벌금 제도로 해. 강력한 범죄자들은 특별 감옥소 하나만 있으면 돼. 특별 감옥, 강력범 감옥 하나만 두고 다 벌금 제도로 다 풀어줘. 가서 다시는 한 번 더 할 때는 벌금이 더 높아져. 그래서 벌금 못 낸 게 얼마 딱지가 딱 붙어 있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자의 길을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사기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금을 내.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사기 한 200억 치고 감옥에 가서 한 달에 한 6개월 있다 나와. 아, 이거 해볼만 하다 그래. 감옥에 와서 그래야 돼, 보고. 다음에 또 한 200억짜리 하나 할 게 있는데 다음에 또 감옥 와서 한 1년 있으면 될 거래.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런
법을 없애는 것은 벌금형으로 전부 바꾸는 거야. 감옥 안 보내. 웬만한 사람은 사기 쳤다 그건 몇 배 돈 물려내게 벌금 때려. 알겠죠? 네. 나가고 싶으면 숨겨놓은 돈 내놓으면 나갈 수 있어. 아니 벌금 안 낼 수 있어. 맞죠? 네. 그러니까 벌금 제도로 해가지고 가능한 국민들이 나쁜 데 물들지 않게 감옥에 가서 교육받지 않게. 그래서 범죄 교도소가 범죄 학교야. 범죄 양성소야. 알겠죠? 네. 그래서 나는 검찰청 40대 때 검찰청 상임 선도위원을 해가지고 전국 교도소를 다 가봤어요. 가서 죄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봤어. 젊은 나이에. 내 그 신분증 봤죠? 네. 내 지갑까지. 이 신분증 보이죠?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청 상임선도위원 있죠? 여기 서울지방검찰청 신분증이야. 그럼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냐? 이것을 가지고 전국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봉사활동 했죠? 오래 했어요. 내하고 박삼중 스님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 전국 교도소 제소자 후원회장이야. 그런 사람하고 내하고 교도소 드나든 게 수천 분이에요. 그래 가서 제수들하고 대화를 하면 엄청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럼 그걸 우리는 검사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젊은 나이에 했다 이거죠? 그때 신분증이에요. 그런데 법무부가 교도소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 그거 죄수들 먹이 살리는 거 거기에 더 이상 돈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를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여성부 해체, 통일부 해체, 교도소 해체.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없애고 취업부, 노동부 이름을 취업부로 바꿔. 노동부 이름을 취업부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졸업자가 취업을 하겠다. 그럴 때는 회사 가서 이력서 내는 제도는 없어져. 취업부에다 이력서 딱 내면은 취업부가 전국 기업체하고 네트워크로 형성돼. 알겠죠? 네. 이 회사 저 회사 가서 면접 보는 일 없어. 알겠습니까? 노동 취업부에 가서 면접 봐. 거기에 각 기업체 사람들이 와서 탁탁탁.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인이 우리나라에 자기와 같은 스타일을 원하는 기업체가 몇 개 있는지 국가에서 쫙 뽑아내. 그리고 거기서 단계적으로 자기가 면접을 해.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 취업 국가 책임져요. 만약에 그 젊은이에게 취업을 못 시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취업 국가 책임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아들이 지금 청년이 취업을 못했다 부모가 걱정. 이런 시대는 없어. 좋아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죠? 네. 취업 국가 책임져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원하는 자가 몇 명 밀려있다. 딱 나와. 그런데 취업을 원하는 자는 몇 군데가 있다. 통계가 취업부에 다 나와 있어. 알겠죠?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애들이 어디다 이력서를 냈다가 당해가지고 자살을 결심한다는 거야. 모욕을 당해가지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너 취업은 언제까지 보장이 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 알겠죠? 네. 그 추가로 몇 분만 더. 자, 그러니까 예산은 남아돈다는 거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전체 예산이 배당금 주고도 돈이 남아도록. 그 다음에 양적 완화 2,000조를 해서 아까 4,000억이라고 하는데 4,000조라고 하는데 틀렸어요. 2,000조. 2천만 명의 18세 이상 2천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상류층 제외입니다. 차상위층, 상류층, 최상위층 제외됩니다. 알겠죠? 빈민, 서민, 중산층까지. 알겠죠? 1억 원입니다. 재벌 자녀는 1억 원 없습니다. 알겠죠? 차상위층과 상위층과 최상위층은 해당이 안 돼요. 그 때문에 2,000조가 1차 필요합니다. 2,000조가. 네.
네, 더 타임즈 정성환 기자입니다. 예. 대표님이 조금 전에 한국 언론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해서 뭐 분통 터뜨렸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아니 선거 기간에 계속 여야 후보 여론조사한 걸 공표를 해요. 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냥 지금은 지켜보고 있지만 저를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언론사들의 그 편집국장 그리고 그 대표 내가 그냥 있을 사람 아니에요. 다 대통령 되고나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그 기자분들은 아주 공정하게 보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여기 온 사람들은 해당이 뭡니다. 여기 뭐 MBN, 뭐 KBS 그래도 공정하게 보도하는 데는 그래도 KBS가 공정하게 보도하던데 뭐 오늘 MBN도 오고 뭐 여러 저 채널이 왔으니까 절대 내가 뭐 그런 사람들의 언론사 또 앞으로도 국가혁명배당당 잘 보도해주면 지금까지 있은 건 없는 걸 해줄게요. 그리고 국가혁명배당당에 경쟁 정당, 뭐 영어로 라이벌 정당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허경영 국가혁명배당당 찍으면 살 길이 열리고 다른 당 찍으면 망하는데 여야 거대 정당 찍으면 우리나라 망할 거 뻔한데 또 4년간 권력 전쟁하겠죠? 바로 돌입합니다. 선거 딱 끝나면 개헌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니다 기다 지랄병 하다가 4년 또 가요. 무슨 말이 뻔하죠? 국민한테 배당금 주자 말자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유엔본부 뭐 판문점을 가져오자 말자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맨날 다음 대통령은 누가 하느냐 다음 권력은 누가 잡느냐 이거 싸움 삽바 싸움하는 거 지겨워서 이제 국민들이 텔레비 안 봐요. 뜯어보시세요. 절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나의 경쟁자가 누구냐?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당하고 경쟁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홍보하고 국가혁명배당금 찍어달라는 게 그게 끝이에요. 나는 대통령도 비난한 적 없고 여야 정당을 특별히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거지. 알죠? 네. 그러니까 누구와 경쟁이 될 만한 상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 배당금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경쟁자가 없는데 경쟁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 지금 저런 썩어빠진 정당들이 나하고 경쟁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질문 중에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점하고 다른 점을 질문하려 그랬는데 벌써 뭐 설명이 포함된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는 한 번도 뭐 거기에 대한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국민 잘 살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 국회가 말을 안 들어줄 뿐이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회가 말 안 들어줬죠? 네. 탄핵해버렸죠? 지금 대통령 때도 국회가 착착 해줍니까? 네, 법 통과합니까? 싸우다가 볼일 다 봐버리니까 아직 청와대에서도 국회에 내놨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손발에 맞아야만 나라를 바꾸든지 하지. 대통령한테 욕할 거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대통령이든 난 대통령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적어도 대통령까지 될 정도면 애국자예요. 나라 살려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말을 안 들어주니 그게 됩니까? 심지어 국회를 내쫓아버리기까지 하니 대통령을 내쫓아버리기까지 하는데 뭐 대통령이 무슨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나는 이제 그런 국회 없습니다. 예, 그냥 아주 말 잘 듣는 국회로 만들어 놓을게요. 예. 추가로 몇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일보 서울지사장 강철수입니다. 예. 좀 부드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77명이나 공천했습니다. 전국구는 11명. 예.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 6명 중에 2명이 여성 지지율이 있습니다. 예. 어느 당보다 여권 신장과 우리나라 정치 환경을 이번에
여성분을 공천함으로써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의 처음입니다. 또 국가에서 주는 여성 보조금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8억 4,200원 언제든지 우리는 달라면 돌려줘요. 예, 이에 그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여성에 대한 시책이 지금 이제 당의 지지율을 좀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여성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그 대표님의 특별한 견해 있으시면 좀 이번 기회에 말씀. 저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죠.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들도 모병제에 응하면은 여성 군인들도 모병을 해요. 여성 사병도 모병할 겁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봅니다. 예. 그 대신에 너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임금차별이 있어요. 그 내가 대통령 되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별은 없애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서 좀 낮아요. 그럼 현실화해야 됩니다. 여성을 안성으로라도 썼는데 왜 임금을 그렇게 낮추면 됩니까?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별 없애고 또 여성들이 지금 받고 있는 휴가 그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성 휴가를 2배로 늘릴 거예요. 여성들의 왜? 여성들은 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게 많으니까 2배로 늘려주고 남성들의 휴가 제도도 많이 늘리고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70%까지 해서 여성들이 일을 가정일을 해가면서 직장 일하는 게 부담이 없도록 시간을 자기가 정하도록 그러니까 여성들은 편의를 많이 봐줄 거예요. 그런 게 왜? 우리도 어머니가 바쁜 걸 봤잖아. 어머니들이 바쁜 걸 보면 여러분 잘했죠? 집안일 하라 직장 그럼 어머니들이 논에도 나가야 밭에도 나가야 돼 뭐 밥도 해야 돼 어머니들이 바쁘기 때문에 여성들은 3가지 이상의 지도자입니다. 집안에 가서는 가정의 자녀들의 선생이에요. 자녀들의 보육사입니다. 보육사야지 가족들의 건강 챙겨야지 간호사예요. 직장 가면 또 나라의 일꾼이에요. 이건 또 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 이게 또 며느리로서 역할을 해야 돼. 그 여성들은 직업이 한 5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어머니로서 직업, 직장인으로서 직업, 며느리로서의 직업, 자녀로서의 직업, 교사로서의 직업, 자녀 교육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임금을 남성과 동등하게 해주고 휴가는 그 대신 더 많이 주고 현재 지금 여성의 휴가에 2배를 주고 뭐 이런 게 여성 신장입니다. 나는 이런 게 머릿속에 골수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후보도 40% 무조건 여성 후보를 50%로 하려고 했는데 여성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 출마시켰습니다. 88명. 우리나라 역사의 처음이에요. 그런 당을 여성들이 환호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여권 신장이야. 자, 여성을 강제로 이런 정치 부분은 너무 여성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좀 강제성을 띄어서 공천을 여성을 평균적으로 많이 나가게 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국민들이 나는 이해할 거로 봐요. 에? 공정한 경쟁은 아닙니다. 남성들이 나가면 붙을 확률이 높은데 왜 여자를 뽑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야 정당은 안 뽑습니다. 여자 많이 뽑아라면 후보가 국회의원이 적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적게 붙더라도 여성을 절반 하자 이거예요. 여성의 경쟁력이 좀 부족한 이럴 때는 이런 곳에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여성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비례는 여성을 무조건 50% 해라 이래놨어요. 그렇지만 지역 후보도 무조건 50%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역량 차이 때문에 당락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40% 달성했다는 거 알겠죠? 8억 4,200원 기회가 되면 돌려줄 수 있으면 우리는 돌려줄 거고 여야에 나간 540억도 450억도 반드시 돌려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사실 그 여성 추천 보조금이 나왔을 때 허경영 대표께서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반납이 불법이기 때문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 여성 추천 보조금은 지역구 여성 후보들에게 쓰여지는 용도에 맞게 해서 전액을 다 그 지역구 후보들 내려버렸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더 보겠습니다. 아니, 야, 내 문제인데가. 제가 이거 뒤에 있습니다. 예, 예. 순서대로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네, 위로. 예, 예. 예, 한국의정방송 TV뉴스 최채근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N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원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그런 거는 우리 사회가 공무원 숫자가 수사를 하는 공무원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인터넷 범죄에 대해서 사이버 수사대가 사람 숫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철저히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적발되면은 그런 범죄는 굉장히 그 서양에서는 그런 사이트에 접촉만 해도 징역 20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대통령 되면은 그 범죄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그들을 처벌 위주로 일벌백계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그 주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만 그 종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국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이끌어가고 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우리 국가가 공무원 숫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버에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그 범죄자들 다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가가 그런 범죄자들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일정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되기까지는 그런 범죄자들을 그 종범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지만 대통령 된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주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원래 미국 뉴욕에서 온 뉴욕 시티엔 방송 박상용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가와 국민의 진정성 아주 그 말씀을 제가 존경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아주 좀 존경합니다. 머리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제가 생각하는 뭘 생각했냐면은 앞서간 사람으로서 뒤따라오는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국가혁명배당에서 많은 이제 그 후원과 이제 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받게 되면은 정말 하나의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의 세계이다 보니까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아마 국가혁명배당을 지지하는 삶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앞서간 우리가 현재의 젊은이들 바라볼 때 우리 시대보다 많이 나약하거든요. 이들에 과연 결혼 배당을 준다. 또 노인들에게 얼마 주겠다. 또 이렇게 어른 사람들에게 150만 주겠다. 많은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 금액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사회 이론을 열심히 한다면 뭐 두말할 거 없겠습니다만은 얘도 하나의 유토피아의 세계를 바람하고 공짜로 생각하면서 그냥 뭐 가만히 돈을 주는데 뭐로 돈을 벌겠느냐, 뭐로 일하겠느냐, 경제성 하락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나약한 국민과 점을 만드는 한 지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 우려감이 드는 것이겠고요. 또 자유주의, 자유경제민주주의가 하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심각한 경쟁 사회주의 속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방법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기후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화살을 맞은 사람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독화살을 빨리 베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급선무예요. 근데 이 독화살이 날라온 방향은 어디냐? 범인부터 잡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 독화살을 쏜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놈이 저기 가고 있어. 도망을 가고 있어. 그 화살 맞은 놈이 그럼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해합니다. 네.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든 간에 그놈이 저놈이 범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병원으로 쫓아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국민이 다 죽어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 일단 건져서 살리는 게 급하지 않아요? 요게 살려나면 요거 도둑놈이 될 거 아닌가? 요거 살려나면 살인범도 될 수 있잖아. 이거 살려놓으면 도둑이 뭐하는 놈인지 알 수도 없잖아. 그럼 그걸 물에 빠져 숨 넘어가서 보고 너는 앞으로 살려주면 잘 살 거냐? 물어보고 살려줍니까? 절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은 그 돈을 받으면 파일을 늘리려고 하지. 그 돈 닦아쓰면서 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러게 젊은이들한테 왜 주냐? 바로 그 점이에요. 젊은이한테 줘야 돈을 써요. 돈을 써가지고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쓰러 다니는 것도 힘든 거예요. 돈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쓰는 고통. 아무나 못 써요.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씁니다. 쓰는 고통. 노인네들처럼 집 사는 데 쓰고 이거는 소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 안 돌아요. 젊은 애들은 그냥 식당도 가고 마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많은 작은 업소들, 영세업소들을 많이 다니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돈을 줘버리면 경제가 순식간에 확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발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생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저를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그걸 알고도 물었을 거 내가 알아요. 나는 국민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자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자님은 국민들한테 그 궁금한 걸 풀어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로 제가 이 파일을 늘리려고 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 닫아야 될 가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집세도 내고 종업원들 월급도 나오고 이러면 고용이 늘어나요. 근데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일용직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은 가게가 전부 문을 닫아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그럼 돈을 빌리러 다녀봐야 다 직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죠. 그럼 자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자가 허경영 정책입니다. 보세요. 아니 뭐 술집이고 식당이고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들이 전부 문 닫아버리니까 이 돈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앉아 있게 돼 있다 이 말이. 아니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 갔다 다니고 뭐 그러지만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기후라는 거. 뭐 그렇다고 사람이 파이를 늘리는 버릇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점점 그릇이 커져요. 그 돈을 2,000조를 풀면요. 우리나라 돈이 4,000조, 5,000조 파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수출시장도 옛날에 1억 불 하다가 지금 10억 불, 100억 불, 1,000억 불, 1조 불 달러까지 올라가죠? 네. 이렇게 파이가 국가가 커지는데 돈은 늘리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000조를 발행하고 2,000조, 2,000조, 세번 6,000조 양적 발행을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이 파이가 2배, 3배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인터뷰하면서 막말도 하고 합니다만은 선거 때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기성 정치인들만 보면 입에서 막말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정치인 전체를 묶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KBS 또 다음 제 순서까지. 네. 네. 저기 인터넷 문학 방송의 예. 한국사랑 N의 김국희 기자입니다. 예, 예. 예. 우리 박수.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총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요.
뭐가 확 떨리는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학방송에서는 총재님께서 2000년 1월 1일 그 출간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는 그게 2개월 만에 베스트 2위를 차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전국 베스트. 전국 서점 베스트 2위지. 지금처럼 교보문고 베스트 이게 아니고 전국 서점 베스트 1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문학하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생전 처음 쓴 책이에요. 생전 쓴 책이 처음 쓴 책인데 책을 딱 나오자마자 그냥 2위에 올라갔죠. 2위더라고요. 전국 판매 2위야. 좀 있으니까 전국 서점 그냥 1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책이 뭐 1000만 부 이상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처음 쓴 책인데 그 책을 밤새 읽고 우는 사람도 많았고 대단했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1750 그 홈페이지에 명예 그 느낀 그 감성적인 그런 굉장히 대단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문학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정치는 죽어서 입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최근에 전부 이름을 남기려고 글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등단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책을 한 권 내는데 굉장히 출판사에 그 어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열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학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그 문학에 대해서 조금 어차피 여기서 이제 선관위에서 많이 이번에 여성을 많이 후보로 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을 좀 하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 배당금 주는 거 있죠? 150만 원씩. 그 다음에 코로나 긴급자금 1억 있죠? 그게 문인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글 쓰는데 부부 300이 나오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이득이 되는 게 문인들은 출퇴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창작해서 큰 돈이 안 되는데 창작을 해도 생활비는 300만 원 나오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문인들은 큰 도움이 되고 예술인들, 탤런트들, 뭐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이 아닌 프로페셔널들 이런 사람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를 한 500편 외울 정도니까 나는 내가 외우는 시 중에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재님도 문학인이시세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 우리의 복된 만남을 정지하여 주시옵소서. 동쪽에서 달려온 한 남자와 서쪽에서 달려온 한 여자가 만나면 첫눈에 알아보게 하옵시고 다시는 나뉘지 못할 준열한 심판을 주시옵소서. 이게 김남조 시인이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시를 내가 한 500편 외워요. 많이 외우죠. 많이 외우죠. 차신사료사료 일백분경세로 백골이진도 혼백이야 그죠? 이 몸이 죽어주고 골백분 100번 고쳐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한문이든 한글로 된 시든 한 500편을 외우니까 어쨌든 문인들에 대해서 예우는 내가 1억 주는 거하고 150만 원씩 주는 거 그게 문인들의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인들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양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은 책을 못 써요. 질적인 걸 추구하니까 질적인 걸 추구하는 자들의 어려움은 양적인 거야. 경제생활 그걸 내가 보충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국가가 안정이 될 거예요. 사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로 어제
사서 상경뿐만 아니고 또 8만 대장경도 줄줄이 외우고 있습니다. 사서 삼경이 아니고 사서 오경. 사서 오경뿐만 아니고 8만 대장경도 줄줄이 외우고 있어서 이 속학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평생 노력해드려도 힘들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참 격정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금 MBC하고 저 인터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 박사님 하나 맞아요. 마지막으로 예. 이그린 뉴스의 개본 논설위원을 맡고 있는 유대원 교수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 사회자가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KBS, MBC 후보자 토론회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누적 조회수가 375만 건을 돌파를 했고 댓글만 8만 개 이상이 달리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젊은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핵심적인 얘기가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지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3.3 공약입니다. 3.3 공약을 이제 시간 관계상 스타디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세계 정치 정당사의 공약을 전부 스타디한 건 아니지만은 주요 국가의 공약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국가혁명 배당금처럼 이렇게 혁명적인 공약을 제시한 당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공약이에요. 놀랍더라고요. 그때는 이거 완전히 이거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이거 웃기는 공약이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경영 대표께서는 어떻게 30년 전에 이런 33 공약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준비를 하셨는지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됐건 이게 실현되려면은 상당한 기금,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되는 대로 간략하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젊은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3가지 공약 그것은 국민들이 내가 그 공약을 만들면 그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타임이 안 맞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타임이 맞는 거예요. 그때 내가 출산 정책을 강조했거든. 결혼하면 1억에 애 낳으면 30만 원, 3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 사이클이 무너진다. 58년 개띠가 다시 20년이면 78년에 개띠, 78년에 또 이 인구가 또 많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58년 개띠에 태어난 그 인구만큼 78년에 또 태어나야 되거든. 그 사이클이 20년마다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6년 사이클로 옵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는 항상 20년 사이클이에요. 58년 개띠가 인구 폭발 사이클이면은 7, 8년 폭발 사이클, 98년에 폭발 사이클, 그 다음에 2018년이 폭발 사이클인데 앞으로 이 사이클이 죽어버린다. 그 당시 내가 그렇게 떠들었어요. 어디 미친놈, 지가 뭔데 인구 폭발 사이클이 도대체 뭐냐 저거 이랬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다 없어져요. 예? 서울에도 초등학교 통폐합이 되고 있어요. 지방 다 없어져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좀 있으면 축소돼요. 고등학교 축소돼요. 노인들은 전부 요양병원으로 가요. 나중에 보세요. 나라 꼬라지가 중국이 얼씨구나고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나라가 희한하게 인구가 없어지는 거야. 강대국이 전쟁으로 한반도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인구가 없어져가지고 중국하고 흡수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실정은 홍콩을 빼닮았습니다. 홍콩과 운명과 한반도 운명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정치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운명은 홍콩 운명을 보면 이해해야 됩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팔자가 좋았어요. 잘 나가요. 경제 발전하고 우리 미국하고 손잡을 때 잘 나갑니다. 홍콩도 중국에 붙어있고 우리도 중국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중국으로 서서히 붙어갈 때 공포심이 생겨요.
홍콩 주민들이. 그래서 1900 천안문 사태가 올 때, 48년 천안문 사태가 올 때 홍콩 사람들은 야, 저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좋겠다 이랬죠. 중국이 민주화가 됩니까? 안 돼버렸어. 홍콩 사람들 절망했어. 그런데 그 홍콩 사람들이 영국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지지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서서히 홍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미래를 훤히 보는 자 아닙니까? 미래를 훤히 그 모델을 보고 있어요. 모델을. 그럼 그 모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홍콩처럼 중국에 안 맥히겠다. 근데 우리는 몸부림 쳐봐야 인구 때문에 맥히게 돼 있는 거야. 30년 전에 내가 뭐를 머리 썼습니까? 인구를 많이 낳아야 된다. 결혼 많이 시키고 출산 빨리빨리 장려해야 된다.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그때 그랬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라도 유지해야 뭐 나중에 손을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동적으로 중국으로 끌려 들어가는 표면 장력에 우리를 끌려가고 있거든. 근데 지금 실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이 중국 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 표면 장력입니다. 큰 물방울은 작은 물방울을 잡아당겨요. 주변국이 자꾸 티베트도 들어가고 미국으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점점 몽고도 몽고가 들어가고 점점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 그러면 이 현상에 지난 몇십 년은 70년은 미국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한 100년간 버텼다고 합시다. 홍콩과 똑같은 문명이에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중국의 파워가 대단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돈 문제가 생겨요. 방위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젊은 애들이 미국로 물러가라 이러고 지금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가 아시아에 흡수돼가는 과정, 중국에 흡수돼가는 과정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나는 미리미리 봐요. 보통 몇십 년 앞서서 한반도 문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유연해야 돼. 중국도, 미국도, 북한도, 일본도, 러시아도 다 자유해결을 하면서 홍콩과 같은 비극을 우리는 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점점 홍콩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한반도를 가지고 홍콩 되기는커녕 이걸 가지고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도 움직여서 세계를 통일하고 서울이 세계의 수도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내가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양적 완화해야 된다. 우리나라 딱 이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따라하는 거 보세요. 정당들이. 내가보다 늦었죠? 한 발 늦었죠? 이건 뭘 말합니까?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다. 지금 홍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운명, 월남을 바라보면서 우리 운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월남도 보세요. 그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월남과 같은 사태, 홍콩과 같은 사태, 우리의 민주화 속도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자니까 아무 오차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예. KBS에 가서 녹화를 해요. ABC. 예, 오늘 격정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마 이 오늘 날이 아마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로 말씀드리면은 요새 허경영 따라하기 해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모두가 허경영이라고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 허경영 대표께서는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라. 그 허경영의 근본 철학과 근본 대책을 알고 해야지 수박 겉다리 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유튜브에서 MBC 한번, KBS 한번 나갔는데 그거 난리잖아요. 400만이. 만약에 여야처럼 KBS, MBC 우리나라 전체 종편에 그 사람들만큼만 노출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뒤집어졌겠죠. 이것이 바로 언론의 불공정이야.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꼭 그거 편듭니까? 잘 보세요. 선거를 하면 국회의원은 없어지는 거야. 무에서 시작하는데 국회의원이 있다고 그 사람들만 보도하고 나는 국회의원 없다고 보도 안 해요? 그럼 나는 내 돈 내고 가서 해야 그렇게 꼭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만큼 KBS나 이런 데서 보도해줬으면 나는 지금 한 4천만 명이 뒤집어졌겠네.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불공정한 선거를 하고 있어요. 중앙선관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까지 여론조사 놔뒀어요. 맨날 여야 여론조사, 국가혁명당 하나도 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를 좀 내가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줬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자유를 봉쇄합니까? 왜 그 사람들은 텔레비에 계속 내보냅니까? 그런 거 문제가 있습니다.